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1교시, 2교시는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국어 활동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글쓰기 혹은 등장인물의 의견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편지를 읽어보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에게 지우야 안녕. 난 옆집 사는 홍비 누나야. 어제 도서관에 갔다가 너를 봤어. 나는 네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를 우당탕 뛰어다녀서 놀랐어. 지우야, 도서관에서는 뛰지 않아야 해.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이고 조용히 책을 읽는 곳이기 때문이야. 만약 지금처럼 뛰어다닌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으면 좋겠어. 다음에 도서관에 올 때에는 꼭 지켜줄 거지? 그럼 안녕. 2018년 5월 21일 홍비 누나가. 자, 이렇게 홍비 누나가 지우에게 쓴 편지인데 왜 지우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막 뛰어다니는 걸 보고 도서관에서 뛰지 않아야 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결국 이 홍비 누나가 편지를 쓴 편지 안에 담은 의견은 도서관에서 뛰지 말자라는 의견이겠죠. 이것처럼 의견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는 글을 쓴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라는 글은 지구를 깨끗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자 라는 목적이 담긴 글이죠. 홍비 누나가 쓴 편지도 역시 도서관에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을 담은 글입니다. 이 말은 곧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읽었던 아씨방 일곱동무 같이 동화나 소설 같은 책에서 등장인물의 의견을 파악하면은 줄거리를 파악하기 쉽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알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글을 읽을 때 글쓴이나 등장인물의 의견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견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230쪽입니다. 자, 여러분 230쪽에 보면은 하트 3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에는 화면에는 자, 하트 3개에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고운말을 쓴다, 이를 잘 닦는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평소에 잘 지키는 일이 있다면 한번 색칠해 볼까요? 동그라미를 그려도 좋아요. 선생님은 음식도 골고루 먹고 고운말도 쓰는 편인 것 같고 이도 잘 닦고 근데 운동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3개는 선생님 평소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음식을 골고루 먹고 고운말을 쓰고 이를 잘 닦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습관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더 가지면 좋을지, 어떤 습관을 버리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글쓴이는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몸에 익은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일기를 쓴다든가 말을 바르고 곱게 하는 것, 몸을 깨끗이 잘 씻는 것 따위는 작지만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해 봅시다. 자, 여기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의 밑줄 한번 그어 볼까요? 자, 다 읽고 확인을 해보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중심 문장에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째,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기릅시다. 약속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약속을 자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집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지켜야 할 기본 예절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날마다 운동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운동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주변 사람과 자기 자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안전한 곳에서 잠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마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습관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발전하게 하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기르고 싶나요?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합시다. 자,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기르자라는 글을 쭉 읽어봤는데요. 간단하게 내용 확인하고 우리 교과서 232쪽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몸에 익은 행동을 뭐라고 할까요? 이 글의 제목에도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지키기로 다짐한 것을 두 글자로 이응 시옷이라고 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지키기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이라고 하죠.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약속에 관련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단에 있겠네요. 네, 믿음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것해집니다. 기억이네요.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그렇죠.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주변 사람과 자기 자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기르자라는 글을 쭉 읽어보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쳐봤어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자라는 글의 전체 내용도 다시 한번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중심 문장 찾고 글쓴이의 의견을